두 개. 한 개. 무조건 대통령은 한 번 해먹어야죠. 조상수 SNL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사장님은 다음 백수한테 무슨 사장님이야? 너 나를 정말 그렇게밖에 안 봤니? 선거 끝나면 나 세차 빼주겠다는 거 진짜야? 중고차. 난 서민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우리 주의원님! 그럼 엑스포 개최하면 경제 좋아진다고 했었거든요.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재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성탁이 얼마나 들어온지 알래? 못대가 굉장히 거슬리나 봐. 뽑아준다 그래. 이 상식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 안 하고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얘네 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서. 너 왜 이러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금 토크 어차피 투표는 금이니까.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말이 똥처럼 나와.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난 서민의 일꾼이다. 야,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고라파지게 마련이니까요. 솔직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네, 이 요약한 장면만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영화 바로 정직한 후보입니다. 이 영화는 삼선의 현역 국회의원 주상숙이 4선을 위해서 선거 13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거짓말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저희도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에서 설정이 선거 13일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선거 13일 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네, 공직선거법 제33조에서는 그 선거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일을 이제 선거 운동을 못 하니까 네. 선거일을 빼고 나서 이제 13일이라고 되는 겁니다. 해석이. 예. 그래서 뭐 59조에 있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13일인데요. 예. 뭐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120일, 뭐 180일, 90일, 네. 그다음에 60일, 30일까지 선거일 제한을 각각 규정들마다 다 다르게 두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초에도 우리 현실에서도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안에서는 다양한 선거운동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선거운동이 바로 방송 출연이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방송에 출연해서 숨겨진 이 대선 욕망도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남편에 대한 19금 불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웃고 계시네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영화니까 좀 가능한 뭐 네. 픽션이 가미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가능한 것이고요. 일단 그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를 위해서 선거 운동이라든지 방법들을 딱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것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다 처벌받습니다. 처벌받게 돼 있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는 방송에도 출연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출판 기념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출판 기념회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이 다 있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30일, 90일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영화 속에서 이 삼선 국회의원 주상숙과 당 대표 그리고 상대방 후보자가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또 몰래 누가 찍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건 몰카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네, 그렇죠. 뭐 많은 시민분들 다 알고 있듯이 당연히 뭐 당사자 간의 대화나
당사자 간의 어떤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닌데 네. 뭐 제3자나 혹은 동의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성적 수치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성적 욕망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상숙 네. 국회의원, 네, 그분이 네 삼성 국회의원이 이제 심지어 상대편과 이제 재밌게 노는 장면이거든요. 상대 후보자라고요. 네, 상대 후보자와 그래서 결탁하는 장면인데 아. 그 결탁하는 장면이 사실은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예. 실제로 그렇게 서로 결탁을 해서 이번에 너 밀어줄게 뭐 이런 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우 비밀스러운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촬영을 한다거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한 질문을 또 드려봤네요.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정직한 후보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준비한 두 번째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영화가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퀸을 준비를 했는데 댄스 가수가 될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은 정화가 있었고요. 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남편이 있었죠. 저 아주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좀 재미있게 그려낸 댄싱 퀸 영화입니다.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네. 보여진 것 같고요. 근데 후보자 아내 직업이 선거 출마와 연관이 있는지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이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뭐 황정민 우리 대배우와 네. 황정화 우리 대배우? 가수님, 네, 가수님의 어떤 댄싱이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 당연히 아내의 직업이 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예. 그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뭐 남편의 직업도 마찬가지죠. 네, 반대의 마찬가지죠. 경우도. 반대도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좌제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어떤 대원칙에 봤을 때 연좌제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 영향력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예. 사실상 제약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들도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 후보자들이 자신의 어떤 선거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죠.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네, 그렇죠. 거고요. 영화에 보면 이 당내 세력들이 특정 인물을 좀 시켜서 시장 후보에 출마한 황정민이 경선 참가를 못하게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실제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특정 후보자를 그 선출되게 하거나 예.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포기해라, 막 후보자가 이렇게.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예.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어떤 뭐 이익을 제공한다거나 약속을 허술을 한다거나 하는 건 처벌받고요. 예. 또 이러한 권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 뭐 지시를 하거나 너 나오지 마. 내지는 너 다음번에 해보자. 네.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권유를 하는 요구들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공직선거법 제57조에 5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최종 경선일에 정민은 반대파들에게 달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뉴스에서도 비슷한 걸 좀 보지 않습니까? 이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대통령들이 이제 어느 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랬을 예. 때 달걀 던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죠. 있죠, 뭐 시위의 종종 있죠. 방식으로. 예. 근데 당연히 직간접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형법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폭행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실제로 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예.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선 과정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 가미된다면 공직선거법 제104조의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규정이 또 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제5항의 제1호에 네. 당내 경선 후보를 폭행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자유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폭행죄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좀 수위가 낮긴 한데 네. 실제로는 공직선거법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직한 후보 그리고 댄싱 퀸 두 영화를 통해서 뭐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